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엄청난 급락 그리고 V자 반등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은 다시 한번 3,250원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한 부분에 이러한 뉴스가 나와요. 기관 ETF의 수요 그리고 고래들의 매도가 결과의 방향성에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말 그대로 기관들 지금 리플 ETF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주고 있고 또한 고래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의 관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 XRP 리플 코인 그리고 XRP ETF 지금 이 부분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투자 상품이에요. ETF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리플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이 ETF 쪽으로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죠. 우리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뭐 코인도 투자합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금을 분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쪽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투자를 그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고래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고래는 최초에는 리플에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리플 ETF도 나왔어. 투자 상품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리플 ETF 쪽으로 투자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리플 ETF만 쭉쭉 올라가는 것이냐? 이렇게 될 수가 없죠. XRP에 펀드가 만들어진 게 ETF예요. 그렇다는 건 이 ETF가 올라가려면 리플이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고래가 매도했다라는 시장의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19일 날 바스톨 스포츠의 창업자 포트노이는 100만 달러를 리플을 매수했어요. 언제 매수했습니까? 11월 19일 급락 장세 2,750원도 이탈했을 때 그때 매수한 거거든요. 자, 이때 매수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다시 V자 반등을 통해서 상승력을 갖고 왔죠.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포트노이는 100만 달러의 리플을 베팅한 날까 19일 날짜로 들어왔고 그 부분이 통할 것인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가 이 고래라는 세력도 실수를 하는 것인가 이런 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닥에서 확실하게 매수를 했고 승리를 선언한 포트노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성공 비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기 2,750원을 떨어졌을 때 이때 매수를 한 거고 매수하자마자 어땠습니까? 상승력을 갖고 왔죠. 물론 지금은 이 3,250원 위에서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때 매수하신 고래, 이때 매수한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20% 수익 구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고점에 매수했고 난 4,000원대 매수했다. 3,500원 위에서 매수했다. 자,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한 부분에서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고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리냐?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바닥을 확실하게 체크했을 때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현재 시점이라는 거. 물론 나의 단가는 매입 단가 4,000원이야. 손실이 지금 엄청나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고 손절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말씀을 드렸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리플 코인에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나 급락했을 때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미국의 금리라든지 AI 거품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에 리플만 떨어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더 크게는 주식시장도 엄청난 급락 장세를 보였었거든요. 결국은 어때요?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는 하나씩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XRP 리플 코인 말 그대로 대외적인 악재성 이벤트 이 악재 이벤트를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또한 확실한 긍정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있으면 그 모멘텀은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 힘을 보여줄까? 그 부분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악재든
호재든 확실한 우리들의 매수와 매도의 이 매매 대응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비중과 수익권 관리까지 같이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무료로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악재성 이벤트라고 말씀드렸던 금리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의 기대 속에 따라서 5거래일 연속적인 상승력을 갖고 왔다. 나스닥은 0.7% 상승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거든요. 물론 미국은 현재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일찍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력 봤던 거 보이시죠? 다우가 0.61, 나스닥이 0.65, S&P 500이 0.54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마감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금리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금리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다른 나라 금리도 아니고 미국의 금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모든 금융시장,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금리 때문에 떨어졌고 금리 때문에 반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지만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이거는 패드 워치에서 나오는 예측치거든요. 자, 예측치가 지금이야 금리 인하가 85.4%고 금리 동결이 14.6%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근데 지난주는 어때요? 반대였거든요. 동결이 80%가 훨씬 넘었고 인하가 20%가 안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전체 시장, 이 금융시장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야 금리 인하의 기대상이 높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이 높았지 않냐? 그러면 시장이 어떤 걸 믿고 움직일 수 있을까? 못 움직이죠.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12월 11일 금리를 결정하기 전까지 엄청난 흔들림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이야 금리 인하가 높다라고 하니까 빨리 올라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금융시장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AI 거품론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AI 거품론은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거품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AI 거품론이 진정됨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강세 흐름을 가져왔다. 자, 제가 미국 증시, 미국 주식 시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상자산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생각해보죠.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자, 기업과 기관이 이렇게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어. 근데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증시에서 하락 압력을 가져와. 그러면 이 고래가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 자금을 뺄 수 있죠. 이 부분이 금리와 연결이 되고 AI 거품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제는 점차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린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될까? 바로 말씀을 드렸던 해당되는 니플 XRP 코인의 강력한 모멘텀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자, 제가 XRP 니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많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자, ETF는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ETF는 뭐예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이 ETF가 출시된다는 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를 가져왔죠. 근데 ETF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곧바로 1억을 갔냐?
아니죠. 이더리움 바로 500만 원 갔냐? 아닙니다.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투자의 분산이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게 니플이 갖고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보시죠.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빠르다. 어떤 게 빠를까? 니플 ETF는 첫 달 유입된 성적이 역대급을 가리키고 있다. 얼만큼? 11월 달에 상장됐거든요. 불과 2주도 채 안 됐습니다. 니플 ETF는 첫 달에 6,43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어요. 누구의 자금입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자, 이렇게나 많이 유입되었어. 그러면 ETF에 자금이 쏠렸어. 그럼 니플은 분산된다고 했으니까 떨어지기만 하냐? 이게 아니에요. 이 유입된 양이 수익을 보려면 한마디로 고래가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플이 올라가야 니플의 ETF가 올라간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니플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져간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거는 달러의 가치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이 당연히 은행업에 진출했고 지금은 성공했지만 이 부분에 암호화폐 첫 제도권 자금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니플 스테이블 코인의 폭발적인 유입량과 함께 XRP 니플은 이제는 가상자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제도권 시장으로 같이 움직임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은행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더 많이 맡겨놓으면 대출도 해주죠. 이제는 니플이 이러한 은행 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당연히 XRP 니플 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니플은 40개국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직접적으로 결제 시스템, 직결제를 연결했습니다. 역대급 확장이죠. 지금 애플페이 많이 이용하시죠? 삼성페이 많이 이용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그 부분을 이젠 니플이 직결제를 진행한다.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니플을 이용하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됨에 따라서 이제는 보통 우리 실생활에서 그대로 이용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애초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했을 때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걸 먼저 확인해 보시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이젠 니플이 점차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니플은 어디에 이용합니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될 때 들어가는 수수료 있죠. 이 수수료 누굴로 걸로 이용합니까? 니플로 이용해요. 이용된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소각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되고 확장되면 될수록 니플에 더욱더 수수료가 많이 이용되겠죠? 소각도 더 많이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물론 지금에야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 답답하죠. 마이너스 40% 이상 떨어졌으니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의 경험만 있는 건 절대 아니실 겁니다. 왜? 니플 코인은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여기 3,000원부터 3,500원의 박스권을 4개월 동안 이어졌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했던 것도 니플의 모멘텀이었던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상승을 갖고 왔던 게 5,000원입니다.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을 땐 대외적인 이벤트, 금리라든지 AI 거품론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줬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제는 해소될 시점을 가져가고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모멘텀이 한정적인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 관련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